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설 고전소설이었고요. 최척전이라는 소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 최척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고1, 고2, 고3 공통적으로 모든 모의고사, 모든 교육청에서 AA급 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고전소설 전반의 특징을 이야기해도 너무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 최척전을 통해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도 훈련해서 비단 최척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전소설을 읽어낼 수 있는 근력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셔서 최척전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이산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자, 이산은요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것이고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죠. 자, 가족들과 헤어지고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떠도는 이야기다. 유랑은 떠돌다죠. 가족이 서로 헤어진 다음에 막 외국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서사,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대작이다.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고전소설은요 유난히 장면, 공간의 변화가 많습니다. 현대소설에 비해서 갑자기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인간 세상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바닷속에 용궁으로 들어가 버린다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이거 하나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 고전소설에서 공간의 이동을 잘 체크해야 돼. 공간의 이동이 많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현대소설은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포인트가 그 인물들의 심리 변화야. 현대소설은 야 어때? 지금 이 인물이 되게 슬프겠지. 야 같이 울어봐. 그리고 막 울어. 재밌지. 야 현대소설 속 이 등장인물의 이 슬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슬픔이 이내에 어떤 그리움으로 바뀌고 이 그리움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희망과 사랑으로 바뀌고 이런 인물들의 다채로운 심리 변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느껴져? 이게 현대소설이면 고전소설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가 막 다채롭진 않아요. 그리고 인물들의 심리 변화에 막 그렇게 집중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고전소설은. 그럼 고전소설은 뭐냐? 이 시련을 통한 극복,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결국에는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일종의 어떤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부모께 효도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너네도 부모께 효도해라. 뭐 이런 게 고전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장면의 이 공간이라고 할게요. 공간의 이동이 막 다양하고 인물들이 막 여러 명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야. 옛날에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막 공간의 다양한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막 전기적인 요소들, 갑자기 뭐 부채를 막 이렇게 한번 휘두르니까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사라진다던가 별을 보고 임금을 구하러 간다든가 하늘나라로 날아간다든가 막 이런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SF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SF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이 최척전에서는 막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의 이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서 우리에게 흥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아, 최척전이 공간 이동이 다른 고전소설처럼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전소설은 굉장히 공간의 이동도 다양하고 시간의 흐름도 막 스펙타클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 파악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전소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척전. 자, 시작하자마자 완전 공간의 이동과 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의 이동도 다양하고 인물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아니면 재미 요소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전기적인 요소들도 막 많이 출연을 한다 그랬어. 자, 보면 최척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제목이 최척전이니까. 최척이라는 사람이 주와 함께 어디에 있대? 안남에 있대요. 안남에. 안남은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이 주는 중국인이란 말이야. 자, 최척은 지금 중국인들과 함께 베트남에 있다. 와, 최척은 조선인이거든요.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대작이에요, 대작.
제작비가 많이 들었어. 주인공인 조선인은 주라는 중국인과 함께 베트남에 가 있다. 와, 벌써 3국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최적이 바닷가에, 그러니까 선이 배죠. 배에 있는 창문에 기대어 있다가 일본인 배 안에서 연부라는 소리를 들었대. 와,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서 남자 주인공은 중국 배에 있고 여자 주인공은 일본 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조선인이야. 와, 베트남, 조선, 일본, 중국 4개국이 다 나오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게 다 흥미 요소인 거야. 최적이 연불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연불 소리는 불경입니다. 불경을 들은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뭔가 처량해서 피리를 불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일본인 배에서 조선말로 노래가 들리더라 이 말이야. 이 칠원절구는 시입니다. 시가 들리더라. 시가 일종의 조선시대의 노랫말 아니겠어요? 노래가 들리더라. 자, 여러분들 고전소설 속에서 삽입시가 나오잖아요. 이 기능 두 개를 기억해놔. 고전소설 속에 시가 삽입되어 있으면 기능은 둘 중에 하나야. 인물의 내면과 정서를 드러내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거나. 지금 이 최척전에서는 1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최척의 부인인 오경이잖아. 이 오경이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왕자진이 옛날 이야기 속 굉장히 슬픔을 느끼던 인물이다라고 각주에 나와 있죠. 뭐 서자가 됐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풀어난 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인물의 슬픔이 드러나는 삽입시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서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네요. 시를 읊는 소리가 처절하다.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하다.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자, 이런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자, 남자 주인공인 최척이 깜짝 놀라서 피리를 떨어뜨렸다. 왜?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나랑 아내랑 헤어지기 전에 아내가 손수 지은 시란 얘기 아니야. 자,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가 하나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봐. 저 시는 내 아내가 직접 지은 시야. 이건 무슨 말이야? 내 아내가 나와 헤어지기 전에 나랑 같이 있을 때 직접 지은 시였다. 이 말이 맞잖아. 자, 그러면 선지 하나 확인하고 가보란 말이야. 조선말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신 것은 이 오경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산은요,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가족하고 헤어진 것을 계기로 지었다? 여러분들 헤어지기 전에 남자 주인공이 벌써 저 시는 내 아내가 지은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내 아내가 지은 시라고 딱 저거 우리 아내가 지은 시인데 이렇게 아는 건 이산이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죠. 가족하고 헤어지기 전에 지어진 시라고 여러분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산 후에 가족과 헤어진 후에 그 떠돌이 생활을 계기로 해서 지어진 것이다. 틀렸죠. 같이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저거 우리 아내가 지은 시인데 라고 바로 간파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바로 인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넘어가서 여기에서 온 가족이 왜군한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했어. 그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침이 돼서 조선 만나러 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침이 돼서 만나러 가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죠. 아내인 오경과 재회해서 얼싸안고 막 울면서 이제 기쁨의 어떤 만남, 그쵸? 기쁨을 막 서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밤은요, 주인공이 갑자기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우리 아내 아니야? 우리 아내였으면 좋겠어. 제발 우리 아내였으면 좋겠어.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시간이고, 선생님 왜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게 긴장감이에요? 밤이니까 아직 아내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서사적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침에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긴장이 해소돼. 어떤 긴장? 아내가 아닐까 하는 긴장에서 아내가 맞았잖아.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잖아.
그러니까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밤은요 떨어져 있는 시간, 아침은요 제외하는 시간이다. 긴장이 조성되었다, 긴장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5번 가져가셔야 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제가 중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단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 최척이 오경한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척의 아내 오경은요 일본 배에 팔려간 거예요. 전쟁 속에서 일본 왜군한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도누한테 팔려간 거예요. 도누는요 일본 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선장인 거예요. 그러면 도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왜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오경을요 돈 주고 사서 배에서 일을 시킨 거죠. 그럼 도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포로들을 노비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도누가 돈을 주고 오경이를 노비로 데려온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랬던 때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뭐라고 합니까? 아, 얘는 이 여자는 이제 그 최척, 그죠? 최척의 아내니까 노비로 당신이 데려간 건 이해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백금새덩이를 주고 다시 오경이를 사오고 싶다. 그러니까 노비는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도누가 돈을 주고 노비를 사왔기 때문에 주가 다시 노비를 이제 오경이를 다시 산다는 얘기야. 왜? 최척에게 보내주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도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이고 제가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가 돈을 주고 노비로 데려온 여자지만 이 사람은 전쟁의 피해자고 나한테는 친구입니다.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너무 감동적이잖아. 노비를 친자식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오히려 아니 그럼 내가 노비로 사왔으니까 내가 사올 때 준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자 10명을 꺼내어서 전별금으로 주잖아. 전별금이 뭐야? 헤어질 때 아쉬워서 마음을 표현하는 돈이 전별금이야. 노비를 보내면서 노비를 무료로 그냥 풀어주는 걸 넘어서서 이 노비를 내가 친자식처럼 대했다라고 하면서 아쉽다, 잘 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너가 고생이 많았다. 돈을 주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야. 인류는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은 가여이 여기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고 가여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 전쟁 속에서 각국 백성들이 그런 어떤 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쵸? 여기에 나온 이 도누 굉장히 멋진 인물입니다. 전별금 좀 주고 마지막에 노비야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됐구나. 난 그건 몰랐어. 너가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몰랐어. 아유 가슴이 아프다. 잘 가시오 친구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이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조선인을 가엽게 생각해서 풀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주가 이제 최척하고 같이 있는 인물이죠. 중국인인데 여기 주 아까 주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잖아요. 여기 있는 주 역시 최척을 위해서 오경을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어떤 전쟁을 초월한 이들의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노예로 데려왔지만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인간적인 배려와 인류애적 연민을 느낄 수가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척과 오경의 제외에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최척은요 오경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 오경은요 내 남편 최척의 피리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이것도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고전소설을 보면요 주인공들끼리 헤어졌다가 남녀 주인공이 헤어졌다가 그 어떤 징표를 계기로 해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해서 어떠한 징표들을
이제 어떤 연결고리 삼아서 재회가 실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정답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과 아침에 이 어떤 긴장의 조성과 해소 요거 체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선지였습니다. 유랑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 선생님 이거 떠돌아다니면서 슬픔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떠돌아다니기 전에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지었기 때문에 최초기 내 아내가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 굉장히 치사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선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봐야 돼. 고전소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순서를 왜곡하는 선지들이야. 순서가 A, B면 B, A로 바꾼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자, 오경 자신의 시는 유랑체험을 계기로 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유랑체험이 먼저고 그 다음 시가 나중이라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시를 먼저 쓰고 나중에 떠돌이가 됐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순서를 주목해야 한다. 그럼 빠르게 좀 풀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치사한 중심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단순한 순서를 왜곡하는 선지니까 이런 거는요 절대 그냥 기억으로 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선지와 지문을요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해서 풀어야 돼. 선생님 그럼 어떻게 지문 속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장면 단위로 독해하는 거야. 장면 단위로 독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면 단위로 독해해서 여러분들이 선지 읽을 때는 그 장면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 5번 선지, 아까 2번 선지, 시를 읽고 오경 자신의 이산과 유랑의 체험의 계기로 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빠르게 가셔가지고 오경이 슬픈 시를 불렀을 때 최초기 그걸 알아내는 장면 2 여기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장면 2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장면 단위로 독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고전소설 굉장히 유명하고 재미있는 소설이었으니까 기억의 한 편에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전소설 훈련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면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뜬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굉장히 막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앞이 안 보일수록 뭘 느끼셔야 돼?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다해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어요. 내가 수업도 많고 막 오프라인 수업도 많은데 그리고 막 밤에 하는 일도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과제 채점하는 게 내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과제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도 얘네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루틴 만들어서 성적 만들어내 봅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릭나라 수고하셨습니다.